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자, 그러면서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끝났어요. 예, 임진왜란 끝나니까 이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때 이제 그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임진왜란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밀려나서 정말 그 나중을 기다리고 있었던 인물이 있죠.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과 외교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조선 원정, 조선 정벌에 나는 나선 사람이 아니다. 그건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나는 그거 안 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권력을 쥐었으니 이제 우리와는 외교 관계를 맺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려면 이제 조건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끌려간 포로가 얼마나 많은데 뭐 그런 것도 돌려주는 어떤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후약 쪽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외교가 다시 재개된다는 걸 선언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유정이 누구냐면 이제 사명대사예요. 사명대사. 이 유정을 그 회답 겸 쇠환사. 회답 겸 쇠환사를 이렇게 직위를 줘가지고 보내요. 그러니까 가서 포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쇠환사. 네, 포로 다시 환국. 네, 다시 돌려오도록 하는 것이죠. 네, 결국 가서 3,000명 이상의 이 조선인들 다시 데려오는 그런 모습들. 이제 요게 이제 풀리니까 이후에 이제 기후 약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광해군 때입니다. 기후 약조를 통해 가지고 일본과 수교를 다시 재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광해군의 이 외교 라인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일관성이 있어요. 지금 그 중국 쪽 외교, 일본 쪽 외교 이걸 보면 알겠지만 뭔가 그 이후에 있는 이 인조 정부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뭔가 좀 색깔이 좀 분명히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교 전략을 선택하는가가 이제 선택의 어떤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달라요. 광해군 정부의 어떤 그 외교 라인과 인조 정부의 외교 라인은 좀 다르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이 역사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게 좀 더 옳았을까 한번 평가해 보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강의하면서 이미 다 얘기했지만, 저는 이쪽 라인이 좀 더 외교에서 어떤 좀 그 실리를 좀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분 의견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한번. 역사니까 좋잖아. 우리가 지금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일이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의견. 책임이 없어. 역사니까. 다만 우리는 보고 배울 뿐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의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쇠환경 회답사가 이제 일종의 이제 이후에 통신사 역할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사, 물론 이제 이 통신사라고 하는 것은 조선 전개도 이제 일본에 보냈지만 이제 이게 임진왜란이 끊기면서 다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통신사는 기본적으로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흐름 자체가 중국과 조선을 거쳐서 일본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수신사가 있어요. 개항 이후에. 개항 이후에 가면요, 이 수신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서양의 문화를 일본에 들여왔고 일본의 문화를 또 우리 조선에 알려주는 어떤 그런 이게 흐름이 바뀌어요. 조선이 일본으로, 일본이 조선으로,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건 이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막부의 권위를 또 인정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일본 측에서 요청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 통신사가 계속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숙종 때가 됩니다. 숙종 때가 되면서 이슈가 하나 벌어집니다. 뭐냐면 울릉도 독도 문제가 이제 이슈가 돼요. 숙종 때. 여러분들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죠? 세상에나. 이때가 되면 여러분들 독도는 무슨 독도? 울릉도를 일본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울릉도를.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하도 왜구들이 많이 오니까 섬을 비워두는 거예요. 공도 정책이라고 하죠. 거기에 백성들이 있으면 지금처럼 지금도 왜 중국 그 많은 어선들이 막 우리나라 와가지고 꽃게 막 이게 막 쓸어가면은 이거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렇게 섬에 백성들이 있으면 관리가 참 어려운 거라. 그 당시 뭐 무슨 뭐 엔진 있는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섬을 좀 비워두자. 백성들을 좀 육지로 철수시키자라고 했던 것. 이게 섬을 비워두는 공도, 비어있을 공, 섬을 비워둔다. 공도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당시에 여기에 강치라 그래가지고 왜 그 물개류, 바다포유류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거 잡아가지고 거기서 그 지방에서 나오는 기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일본 어부들이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부들이 일본 어부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제 자꾸 어로 활동을 하니까 너 여기 왜 우리나라에 왜 들어오냐? 라고 해가지고 열 받겠죠. 그 열 받는 어부 중에 한 명이 바로 안용복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안용복이라는 인물. 이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진짜 대단한 게 일본에 직접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이거 확약을 받고 와요. 일본으로부터 확약을 받고 옵니다. 관리의 옷들을 이렇게 사갖고 변신을 한 거예요. 가짜 관리가 돼가지고 가서 일본 거 교섭을 하는. 와, 이건 또 뭐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쨌건 숙종 때 이 안용복 문제, 그러니까 숙종 때 백두산 청개비 또 안용복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있었네요. 그죠? 그러다가 이 독도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대한제국 칙령제 41호로 독도를 아예 그냥 우리가 이제 관리한다. 이게 딱 명문화 되어 있는 거죠. 결국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땅이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한 것이죠. 독도가. 그런데 결국 이제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러시아 배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감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본 시바는 이 대한제국 이 독도를 강제로 편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여기 지금 1900년도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지금 분명히 했는데 여기도 지금 독도라는 이름을 또 안 써요. 그러니까 안 쓴다고 해서 우리 땅이 아니냐고. 너무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들은 너희들이 언제 독도라고 써보지도 않았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일본 시마네현에 강제로 편입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오늘 참 이렇게 이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참 이 좋은 사례들이 워낙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외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